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갭 투자는 끝났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죠. 즉, 소득이 증가된다, 인구가 증가된다, 대체재의 가격 상승, 보완재의 가격 하락, 대출 비율이 증가되고 세금이 완화되고 금리가 하락하고 소비자들의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을 할 때 그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부동산 가격 상승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 현재 여러분 보시기에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리 하락 요거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금리 하락 또한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 나빠져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갭 투자로 돈을 벌겠다는 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우리는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특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의 증가, 소득의 증가, 대출 비율의 증가, 금리 인하, 세금 인하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나 제가 보는 점은 그래요. 이러한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제가 보는 점에서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은 바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지 않을까요? 즉,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 매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아니할 것 같다. 즉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매수를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 매수를 하는 거고, 앞으로 부동산 가격에 재미가 없을 거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내 돈으로 투자가 가능하냐 안 하냐, 요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즉 인구가 감소가 되고 소득이 감소가 된다 하더라도 오르는 지역은 오른다는 얘기죠. 또 아무리 투자성이 좋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내가 가진 돈이 없다면 투자를 못하는 거죠. 또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못한다면 그것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의미로 본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또 내가 가진 돈, 이런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지 이러한 부분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부동산에 재미가 있었죠. 특히 서울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얼마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까? 그러면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과거 정권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을 인하했죠. 즉 취득세를 인하를 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인하를 했고 또 심지어 분양가 자율화까지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에 기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의해서 일반인들 또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 욕망, 즉 수요가 증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실수요자와 가수요자, 즉 투기적 성향까지 띠고 있는 그런 수요들이 다 같이 붙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부동산 가격이 이처럼 폭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화면처럼 비교적 교통도 좋고 또 입지 조건이 좋은 수도권에 있는 19평 아파트에 2015년 매매 금액이 2억 5천이었고요. 이 전세 가격이 2억 2천이었습니다. 결국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투자 금액이 3천만 원이면 수도권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구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 3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발 빠른 사람들은 또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부동산을 사두면 돈이 된다. 우리 전세 끼고 부동산을 사자. 이런 갭 투자가 유행하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갭 투자의 전성시대가 도래됐다. 전세를 끼고 서울 수도권 소액으로 소형 아파트를 지방으로 또 가자. 지방에 있는 작은 아파트 또다시 서울 수도권에 있는 빌라나 다세대라도 사자. 이런 식으로 갭 투자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두기만 해도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이러한 아파트들, 이러한 빌라들이 매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고요. 전세 가격 또한 상승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갭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축제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한 채를 사니 내가 5천만 원을 버는데 두 채를 사면 1억 버는 거 아니야? 10채를 사면 5억 버는 거 아니야? 이런 욕심이 이제 투자자들에게 생긴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또 전세금이 올라가니까 요 오른 전세금을 가지고 또 갭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국으로 손을 뻗치기 시작하는 거죠. 서울이 아닌 더 싼 곳으로, 수도권이 아닌 더 저렴한 곳으로, 그리고 한 채, 두 채가 아닌 수십 채를 사모으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고 부동산 경기 변동과 함께 하락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큰 당혹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집값의 하락, 아파트 가격의 하락, 빌라 다세대 가구의 하락, 그리고 팔리지도 않고 전세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결국 부도를 당하고 맙니다. 여기에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한일 간의 경제 전쟁, 세계 경기 둔화, 국내 수출 부진, 국내 내수 부진, 부동산 규제 정책에다가 분양가 상한제까지 거의 악몽의 연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혹자들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하여 풍선 효과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풍선 효과 있을 수도 있어요. 저 또한 풍선 효과는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하지만 풍선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이러한 풍선 효과가 예전과 같은 그런 풍선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거 첫 번째로 본다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투자 주체인 대기 매수자들이 예전처럼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즉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규제 등등으로 인해서 혹시 앞으로 자산 시장이 붕괴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자산 시장의 붕괴 가정에 부동산 혼자 달려간다. 요거는 어떤 경우든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거 두 번째로 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지 요게 좀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소액 투자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예로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2015년 입지와 교통 확건들이 좋은 수도권의 이 19평 아파트인데요. 매매 가격이 2억 5천이고 전세 가격이 2억 2천이라는 얘기죠. 즉 투자 금액이 3천만 원이면 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아파트가 4년이 지난 지금 2019년도에는 매매 가격이 3억 8천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2억 4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3억 8천에서 2억 4천을 빼면 실제 투자 금액이 1억 4천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보시기에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매매 금액은 1억 3천이나 올랐는데 전세 금액은 2천만 원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뭐냐라고 한다면 2015년도에는 이 아파트를 3천만 원만 있으면 샀는데 2019년도에는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이제는 1억 4천만 원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즉 소액으로 투자하기가 이제 힘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유자금 1억을 가진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2015년도에는 여유자금 1억으로 이런 아파트를 3채나 구입이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여유자금 1억을 가지고는 이런 아파트를 한 채도 구입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전과 같은 소액으로 아파트를 사는 그런 시대가 저물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이것 또한 수요의 감소가 유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와중에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고 가정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뭐 풍승효과니 뭐니 또 위기가 기회다 이런 말들에 그냥 현혹당하지는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꼼꼼하게 생각하시고 치밀하게 준비를 또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왕 투자를 하신다면 첫 번째로 본다면 청약을 받는 거. 청약 받는다는 점에서는 저는 환영입니다. 두 번째,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사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선별적인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예전 같은 그런 투자 분위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여러분이 매수한 요 가격이 고점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투자를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내가 사고자 할 때 사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즉 내가 사는 거는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중요한 거는 내가 팔고자 할 때 내 부동산을 대신 사줄 매수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기 분위기에서 누가 내 부동산을 대신 사줄까요? 그리고 과거에는 갭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내가 팔고자 하는 부동산 사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갭 투자를 하고 싶어도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2000년도 중반만 하더라도 몇 천만 원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면 지금은 최소한 7천만 원, 8천만 원 그리고 억대 이상이 돼야지 갭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즉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의 차이가 지금은 너무 많이 벌어져 가지고 갭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갭 투자의 전성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내외 사정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이런 사정을 한번 꼭 생각을 하시고 그 뒤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